안녕하세요. 인천 YBM 엘라쌤입니다. 5월 데뷔 특강으로 다시 만나뵙게 됐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 돼가시죠? 오늘은 RC 파트 5 문제를 준비했고요. 각각 목표 점수대별로 팁을 정리했으니까 우리 일단 문제 풀어보고 다시 만날게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일단 파트 5는 다른 것보다 시간 단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빨리 파트 7에 독해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목표 점수 때마다 여러분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벨에 맞춰서 쌤이 알려주는 팁들을 꼭 명심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600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법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문법을 막 거창하게 배우고 할 거 없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까지만 하셔도 돼요. 일단 어휘를 기반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배운 문법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서 막 어렵고 막 해석이 안 되고 이런 어휘 문제들에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딱딱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맞출 수 있는 애들 집중 공략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휘 외울 때 여러분 물론 뜻도 중요하지. 근데 무조건 품사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특히 품사를 공유하는 애들 있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 이런 애들, 그치? 그래서 항상 빈출도 높은, 그리고 막 모든 어휘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정말 자주 보이는 문법, 어휘 위주로 항상 암기하시고 품사부터 외우시고 뜻 외우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하면 그 단어가 쓰이는 용례까지 봐주는 정도, 외우고 이런 거 말고 봐주는 정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일단 700점, 이제 중급 이상으로나 이제 도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휘를 조금 이제 건드려 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흔들림 없는 문법과 시간도 확실히 단축할 수 있는 문법 지식, 그리고 적용, 여기 됐다면 일단 기본 패턴, 즉 어휘의 패턴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파트 7을 조금 많이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여러분 파트 6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파트 6는 5, 7이 잘 되고 마지막에 안정권에 드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파트 6에서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은 파트 5에서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 플러스 기본 패턴 애들을 적용시키는 연습까지 하시고 파트 7에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고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쭉 한번 보면은 전치사 파티가 열렸죠, 여러분? 그래서 난 지금까지는 뭐 액세스를 뭐뭐를 접근하다, 접속하다, 동사로도 외우고, 그다음 액세스, 뭐뭐로의 접근, 접근 권한, 이렇게 쌤이 아까 어휘에서 강조했던 뜻과, 그쵸? 그래서 뜻과 품사. 그래서 이 액세스는 동사, 명사 다 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어휘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면 뭐뭐로의 접근, 뭐뭐로의 접근 권한, 이용이라는 명사로 썼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위주로 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그치?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 볼까? 우리 뭐뭐에 친숙하다. be 아니고 familiar, 그죠? be familiar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에 이제 포인트가 생기면서 우리가 중급 레벨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적합하다, be suitable for, 그 다음 자동사, 전치사 콤보 있죠, 그죠? 그래서 consist of, 해석은 쭉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right 동사, 뭐뭐 할 권리, 명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trive to 동사. 자동사입니다. proceed with, 뭐뭐를 진행하다. 얘는 to를 쓰면 어디로 가다, 나아가다.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걸 성공하다. 그래서 성공하다 자동사 succeed. 근데 얘는 타동사로도 쓰죠. 그렇죠? 뭐뭐를 계승하다라는 타동사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조금 덩어리가 큰 패턴들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독려하다, 뽐뿌하는 거죠. encourage A to 동사. 항상 to를 가지고 외울 때는 여러분 내가 항상 오프라인에서도 강조하는데 to 동사인지 to 명사인지 확실하게 외우세요. 오케이? 그래서 to까지 외우지 말고 encourage A to 동사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uggest ing 그래서 목적어의 동명사 취하는 애들 있죠? recommend ing 이런 식으로 얘는 사실 기본 패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 말고도 여러분 명사나 동사, 형용사와 친구로 지내는 전치사애들을 같이 외워두시면 동사, 명사, 형용사, 어휘 문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치사, 어휘 문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 그치? 얘네들은 여러분 따로 외우면 파트 7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된다는 게 보이실 거야. 그래서 파트 7 독해할 때도 이런 패턴의 영역으로, 구성으로 봐주시면서 상기시키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전 고득점, 즉 800점 넘기려면 RC에서는 사실 기본 패턴도 숙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치?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단축을 이뤄내서 파트 7 독해 시간을 최소 55분 이상 확보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쌤 어느 정도 시간은 잘 맞추고 있고, 그리고 문법 문제는 거의 진짜 안 틀리거든요? 근데 뭔가 점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고, 점수가 계속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정확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도를 올리는 팁 중에 하나가 정답을 쫓으려고 막 급급하게 가는 것보다 뭔가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는 건 소거를 통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의 어떤 패턴의 영역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을 하죠. 단순히 뭔가 전치사에 제한되어 있던 패턴이 이런 부사까지 이를 건드려주면은 뭔가 스케일이, 즉 어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스케일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직후에, 그래서 얘는 before 쓰면 직전에 라고 해서 이런 부사애들 있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랑 부사를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파트 5가 엄청나게 수월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트 5가 수월해지면 그만큼 파트 7 독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특히 독해 지문 보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동사, 어떤 전치사가 어떤 부사랑 같이 쓰이는지 항상 세트로 읽어주셔야 돼요. 입 밖으로 읽어야 감이 쌓여요. 그죠? 그래서 right after, promptly after 다 직후에, immediately after, 그죠? 그 다음에 thoroughly,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면서 이런 동사애들이랑 너무 친하지. 그치?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다, 점검하다, 뭐 조사하다, 읽다, 이런 애들. 그치? 그래서 단어의 어떤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의 영역들로 가면은 어휘 문제가 훨씬 시간 단축이 되면서 정확도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명사와 관련된 동사애들 또 세트로 외워주고, 그치? 그래서 계약하다, sign a contract, 계약을 갱신하다, renew a contract, 그 다음 계약 만료하다, terminate. 읽으셨나요? terminate a contract.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즈를 키우는 거지. 그치? 내가 단어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였다면 그게 덩어리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장 해석도 엄청나게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 파트 7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일단 우리 offer, invitation 이렇게 명사, 어휘는 너무 잘 알아. 그치? 근데 얘가 extend랑 묶었을 때 extend는 연장하다 아니야? 그럼 초대장 뭐 제한을 어떻게 연장하지? 이러면서 해석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무리 생각해도 막 맥락이 안 맞아. 이렇게 허우적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extend an invitation 뭐 초대장을 보내다, 초대하다, extend an offer, 제한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휘의 쓰임의 덩어리 형태로 암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highly, 매우라는 뜻으로 쓰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높게가 아니라 매우, 그지? 그래서 highly regarded 하면은 매우 존경받는, 존중받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의 형태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휘 문제가 굉장히 속도가 붙습니다. 오케이?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conveniently located, 그지? 그 다음에 financially sound, 요거 보신 적 있나, 여러분? sound가 여러분 탄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물론 소리라는 사운드 명사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사운드를 토익 어휘로 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inancially sound 하면은 재정적으로 탄탄한이란 뜻의 비즈니스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회의를 소집하다, 전화하다, 부르다 아니야. 회의를 소집하다, call a meeting. 그지? 이 중에 다 알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기밀. 문서나 information, 정보랑 같이 쓰는 형용사, 그지? 그래서 confidential 또는 sensitive information. attract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attract라는 동사랑 같이 쓸 수 있는 draw라는 동사도 같이 외워두시고 draw도 그리다 뜻 있지, 그죠? 근데 draw 하면서 뒤에 어떤 집단, 사람 명사들이 오면은 유치하다, 끌어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널리 흔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사에 대한 센스를 좀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암기 영역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외워야 되는 암기 분야를 좀 적어 놓으시고 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패턴의 영역은 전치사와 부사가 포인트다. 그치? 근데 스타트는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같이 풀면서 같이 좀 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지금 문제 유형은 다 알고 있잖아. A, B, C, D 보기 보면 문제 유형이 보인다. 얘는 여러분이 동사 어휘 문제로 인식을 하시겠지. 근데 consider라는 애는 토익에서 뭘로 유명한 애야? consider는 뒤에 삼형식 동사로 쓰면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를 너무 사랑하는 애지. 뭐뭐를 고려하다. 그치? 근데 얘는 출제 포인트는 오형식 동사로 훨씬 더 많이 출제를 하죠. A에게 뭐뭐를 하면서 A가 뭐뭐 하다고 느끼다 또는 여기다. 그죠? A가 뭐뭐라 느끼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어 자리는 명사랑 형용사. 그중에 갑은 형용사. 그지? 그래서 오형식 동사의 consider 많이 나오고 그 다음 agree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죠. 그죠? 출제라기보다 자동사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애다. 그지? view는 여러분이 여기 경치 진짜 좋다라는 이 view라는 명사, 경치 또는 뭔가 포인트 of view 하면서 관점이라는 명사, 즉 명사의 뜻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동사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동사는 그냥 보다라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appreciate는 뭐 진가를 알아보다, 그리고 thank you,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뜻이 다 다른 애들을 가지고 동사 어휘 문제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하기 전에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번은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 포인트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눈에 점점 많이 보여야 돼요. 뭔가 뜻이나 의미에 포커스를 둔 애들이 있는 반면 얘는 토익에서 출제할 때 보통 다 3형식인 줄 알고 뒤에 목적 하나 찾는데 얘 5형식인 거 알면은 여러분의 시야가 더 뒤로 더 크게 보이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 동사 자리를 기점으로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고 very reasonable 이라는 형용사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면 여긴 오형식 동사가 1번이구나. 그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되면서 여기서 더블 체크를 이 답을 넣어서 맥락을 보고 맥락이 맞으면 넘어가는 거지. 그치? 어휘 문제에 해석이 0이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 해석이 1순위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consider 이 membership fee pricing 가격이 reasonable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켓 리서치 즉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멤버십 피 가격 책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구나 라고 맥락이 맞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토익에서는 이걸 허용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해석이라서 설마 막 다른 뜻이면 어떡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어떡해요? 해석으로 아예 문제를 푸는 게 더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 make, keep, find를 시작으로 consider, leave, 우리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여러분? 날 그냥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뭐뭐한 채로 두다, 남기다에 leave. 여기서 떠나다 아니야. 떠나다로 쓰면 leave도 자동사로 씁니다. 그치? 구별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find도 찾다 아니야. A가 형하다고 또는 B 보어하다고 느끼다, 생각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의 거의 1순위가 make, keep, find. 그 다음에 consider 또는 같은 뜻을 가진 deem. 그 다음 leave 등등등등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법이나 기본서 자료에 분명히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맞다 이런 거 했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요즘에는 전접부 안 외우고 가면 너무 손해가 커. 그치?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일단 품사부터 구별하는 거. 그치? 그 다음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품사 골라내는 거. 필요한 품사가 2개 이상 있으면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일단 품사부터 정리해볼까요? unless는 접속사, besides, s가 붙으면 전치사나 접속 부사로 쓰고 although도 접속사, amid는 뭐뭐 가운데라는 전치사죠. 그죠? 그럼 접속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동사를 세야 되는데 일단 빈칸이 문장 맨 앞에 있고 뒤에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 뒤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콤마까지만 구획을 설정을 해서 여기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B, C는 일단 지우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에 동의하고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 접속사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양보 접속사, 전치사, 이유 접속사, 이유 전치사는 토익에서 너무 좋아하는 정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접속사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런데 쌤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는 거예요. 순서로 가게 되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으로 더블 체크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를 거칠 때는 수식어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메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석을 접근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젝터가 망가졌어. 그럼 망가지지 않으면 아니면 프로젝트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fix, 고칠 수 있었대. 뭐 하기 전에? before meeting start. 그냥 메인 아이디어만. 그럼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고칠 수 있었다. 그러면 망가졌지만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맥락이 너무 맞으니까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왜 안 되지? 하고선 넣어서 해석해서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자질구레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일단 전접부는 여러분, 일단 품사부터 암기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공유하는 애들 있지? 얘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돼. 이런 식으로 품사를 공유하는 애들. 뭐, until 같은 애들은 뭐뭐 하지? 전치사도 하고 접속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품사를 공유하는 애들은 항상 우선순위로 조금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주자. 그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ly 파티가 열렸네. 부사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부사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런 애들 precisely도 정확하게라는 꽤 자주 콜로케이션 즉 세트로 나오는 애고 얘만 혼자 약간 뭔가 동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라고 쓸 수 있는 어떤 특정 품사의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토익에서는. 그지? 그래서 extremely는 어떤 특징을 가진 부사야? 얘는 동사 수식이 안 되면서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는 애. 그지? 그래서 쌤은 부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A, B, C, D 보기를 싹 훑었을 때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애들을 가진 애들을 우선적으로 소거를 하거나 우선순위를 올리거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부사 자리를 보면 여러분, 지금 크게 보면은 the lowest dimensions하고 주어가 있고 wa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는 와, 난 진짜 이 동사의 의미 또는 시제를 강조하고 싶어.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려고 거의 작정을 한 애라서 이런 애들은 무조건 최하순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포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was는 뭐뭐였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뭐였다, 매우 뭐였다, 똑같이 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시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동명사 구 뭐뭐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얘가 완전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로비의 어떤 규모, 크기를 측정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동사는, 이 부사는 결국 이 동사를 꾸미는 메인 포인트로 봤지만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가 그냥 명사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데 여러분, 동명사 구다라고 하는 건 동사를 명사로 쓴 거기 때문에 내가 태생이 동사라서 자존심 상해서 명사랑 똑같이 형용사의 수식 안 받아. 나는 동사 출신이라서 부사의 수식을 받을 거야. 요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부사는 was라는 동사의 포커스가 아닌 이 measuring이라는 이 동사에서 시작이 된 거구나. 그치?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정확히 측정하는 것. 그래서 답은 B번의 precisely가 되는 거죠. 해석이 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것을 보고 1순위, 2순위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시간의 결과를, 시간 차이를 확실하게 많이 두죠. 그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는 위치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역할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파트 5 문제 푸실 때 오답 노트 작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할 때도 이런 어휘 문제에 오답 노트 작성할 때 나머지 보기에 어떤 어휘의 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애들도 좀 같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지? 그래서 하일리를 보면 매우 또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다, 매우 수익성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매우 유명하다, 뭐 존경받다, 잘 알려져 있다, 칭찬받는, 그렇지? 그래서 acclaimed라는 요런 형용사애들이나 요런 동사애들이랑 어울리는 애고, 그 다음에 요런 구어 표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관용 표현이죠. speak highly of 하면은 누구누구를 칭찬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extremely는 어쨌든 동사 수식이 안 된다는 포인트 같이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런 애들 assume이란 동사를 가지고 형태를 바꿔놨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동사랑 동사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무조건 자리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빈칸에 동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동사 자리인가, 동사 자리가 아닌가의 기준은 접속사 수와의 상관관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동사는 모든 문장에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접속사는 없어도 되죠. 그럼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되려면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다. 요 기반으로 여러분은 동사의 자리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눈을 싹 해주면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있고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쌤은 이렇게 표시하면서 수일치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동사 자리인 순간 수일치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쌤은 동시에 해요. 동사 자리면서 고유명사 s 붙여. 그럼 동사 아닌 거 지우고 s가 안 붙은 거 둡니다. 그럼 이제 태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태에서 아무래도 많이 낚일 수밖에 없죠. 초반에는. 그치? 그래서 단순하게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죠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의 개념은 삼형식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낚이겠어? 어머 이게 일형식 동사였네 라던가 그치? 어머 뒤에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서 능동을 골랐는데 수동이 정답인 경우는 사형식 동사인 경우 그치? 그래서 1, 2, 4, 5형식 동사는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따로 특정한 형식이다 라고 동사를 외운 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삼형식 동사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태를 보기 전에, 즉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B번은 동사가 아니라서 탈락을 했고 스위치에서 A, C, D가 다 살아남았을 때 태로 넘어가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일단 남아있는 동사의 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수동이 이렇게 섞여서 남겨 있으면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다 능동, 다 수동 이러면 굳이 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duties라는 명사가 살아있으니까 능동 자리가 되면서 수동이 또 탈락을 합니다. 결국 시제까지 갔네. 그지? 그럼 시제 단서가 뭔가 봤더니 아까 봐둔 게 있지. 그죠? while이라는 시간 접속사예요. 다른 시간 접속사 when이라던가 뭐 after라던가 before라던가 얘네랑은 조금 다르게 while은 여러분 지금 얘 뒤에 얘도 시간 접속사라서 뒤에 미래 시제를 끌 수는 없거든.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주절은 미래 시제가 오게 되죠. 다시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시간 조건 접속사라고 해서 줄여서 시조접이라고 하거든, 쌤은. 시간 접속사, 물론 while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서 뭔가 시간 접속사의 개념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시간 접속사 when이나 before, 뭐 after 이런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while은 주어, 현재 진행을 써요. 그냥 일반 시간 접속사는 현재는 현재 완료를 쓰고 이해되셨나요? 주절에 미래가 온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 조건 접속사는 미래를 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바꿔주는 거고 while은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요 시제가 아니거나 주절이 미래 시제가 아니면 그냥 둘의 시제는 맞춰주면 돼요. 여기가 과거면 얘도 과거로 쓰면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시제가 걸리면서 주절은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동사 자리다 라고 하면 반드시 스위치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치로 넘어갔다가 그래도 보기가 남으면 시제로 가야 된다. 그치? 이거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스텝이고요. 요거를 따르지 않으면 혼자서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는 excessively 품사 문제다. 그치?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이죠? 물론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눈의 품사는 자동적으로 보여야 되거든. 그치? 그럼 빈칸에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봤는데 hiking trails라는 일단 명사가 보이고 뒤엔 전면구니까 일단 신경 안 썼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사 뒷자리 1순위가 누굴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사를 배우면서 품사의 자리를 배우거든요. 품사 자리를 배울 때 명사 뒤에 보통 1번은 부사가 와요. 그럼 부사는 앞에 있는 보통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씁니다. 라고 얘기하고 명사 뒤에 또 명사가 쓰이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복합명사의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한 글자짜리 품사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가능은 하죠. 그래서 여기에 which is, which are 이라고 보통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생략이 되면 뒤에 보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남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연장으로 ing나 pp라는 어떤 분사의 개념도 명사 뒤에 올 수 있죠. 이렇게 단순한 문법부터 약간 중급 이상의 문법까지 자리를 봤을 때 여기가 다 일단 포괄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부사도 있고, 그치?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일단 명사,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또 못 들어가서 얘는 후보에서 탈락을 하면 이 명사랑 싸웠을 때 여기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건 복합명사의 개념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합명사는 최소 2글자에서 3글자, 4글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복합명사는 내가 만들 수는 없어. 그치? 원래 있는 단어여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명사가 모든 주인공 역할을 해요. 얘가 문법적 그리고 의미적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에 인위적으로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쌤이 인위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원래
s가 붙은 애들 있잖아. 얘는 내가 갖다 s를 붙인 게 아니라 sales라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제품, 상품, 굿즈라고 하지. 이런 애도 그냥 s가 붙어 있는 거지 내가 붙인 게 아니거든. 그치? 근데 trail, 즉 하이킹 트레일은 등산로란 말이야. 그치? 등산로, trail은 s를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합 명사의 개념도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뭔가 기본에 충실하겠어요 라고 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면 더블 체크를 하셔야죠. 더블 체크 하셔야 돼요. 일단 리스트를 모았대. 그치? 그래서 리스트를 모았는데 하이킹 트레일즈, 등산로는 등산로인데 요렇게 accessible by bus, 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의 목록을 모아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은 B번이 정답이 되죠. 만약에 accessibly라고 부사를 넣었으면 compile, 편집하다 아니면 리스트를 모으다 요런 애들, 요 compile을 꾸미는 부사로 쓰셨어야 돼.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을 가고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본인의 레벨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쌤 저는 그래도 부사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그냥 기본에 정말 충실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복합명사의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후치, 수식을 하는 즉 주격 관계대명사랑 그 다음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뒤에 형용사가 보어가 남을 수 있어 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개를 가지고 그래도 더블 체크를 한 번씩은 해보셨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약간 기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조금, 그러니까 기초와 중급의 레벨을 나누는 그런 레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들 1차적으로 생각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어떤 지식을 좀 더 채우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쌤이 얘를 왜 전접부에서 또 잡았냐면 요게 너무 궁금한 거야. 갑자기 until이랑 within 하면서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얘는 전치사 접속사 다 하고요. 그쵸? 얘도 전치사 해서 뭔가 전치사 어휘 문제도 아니야. 그렇다고 접속사가 섞여 있나? 요거를 판단할 때 전접부 문제로 가려면 전치사 접속사가 최소 2개 이상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과연 provided, 제공된 이런 식의 분사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provided는 뒤에 대시 생략된 형태의 접속사예요. 보통 if의 동의어로 같이 넣어서 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얘는 왜 나왔냐면 여러분 concerning 들어봤어요? concerning, regarding 이런 식으로 ing로 끝나는 전치사 애들이 있어요. 그쵸? 대표적으로 우리 요거 많이 봤죠? 뭐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또 단독으로 전치사 역할을 하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혼자 뭔가 나만 헷갈리게 왕따처럼 있는 거고 결국 얘는 전접부 문제를 인지를 하면서 동사 찾아야지. 문장 구조 봐야지. 콤마까지 보기로 했지? 그래서 빈칸부터 콤마까지 보니까 동사가 없어. 그럼 나는 이 명사만 커버치는 전치사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그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until이냐 within이냐 그럼 또 until과 within의 싸움은 또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 until을 전치사로 썼을 때 보통 뒤에 시점이 나오고 within은 보통 시간 표현이랑 쓰면 기간이 나오니까 여러분 the next few weeks few weeks는 앞으로 몇 주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몇 주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니까 정답의 1순위 within으로 간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쌤, 저는 어차피 뭐 문제 맞추긴 했어요. 앞으로 뭐 2, 3주 이내로 뭐 할 거다라고 해서 해석하니까 within밖에 없던데요?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석이 1순위가 되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한 미련도 사실 완벽하게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품사부터 이 문제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왜 보기를 이렇게 구성을 줬니? 라고 했을 때 No provided that 접속사인 거 알 수 있겠어?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g로 끝나는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얘는 딱히 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너 알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해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그치? 그래서 항상 문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기간명사랑 친한 애들 within부터 시작해서
위해서 쌤이 정리해놨어요. 얘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관용 표현으로 넣어놨어요. 길어도 얼마 동안 같이 외워주시고 얘네들이 뒤에 기간명사랑 온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얼마 동안에 그리고 기간명사의 이인이 여러분 얼마 후에라는 뜻도 있지만 얼마 만에 얼마 동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독해할 때는 그 세 가지 뜻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또 LY 파트가 열렸네. 자, 아까 기억나시죠? 부사 문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자리부터 보자. 그치? 자리가 너무 깔끔하게 주어 그리고 동사 사이에 부사니까 얘야말로 진짜 이 built라는 동사를 너무 수식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지었을까? 새로운 공장을 어떻게 지었을까? 해서 concisely 얘도 정확하게 이미 지었다. 뭔가 시제로 보면 얘가 엄청 땡기는 거야, 여러분. 그치? 그래서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쌤 이미 지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맥락이 뭐가 이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갈 수는 있지. already도 과거 시제랑 친하기도 하고, 그치? 근데 얘만 집중적으로 built를 꾸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은 어휘 문제의 최종 단계로 해석의 포인트를 줬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after 얘부터 그래서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나서 지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after를 발견해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뭐하고 나서 이미 지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치? 그래서 뭐뭐하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공장을 지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 또 토익에서 먹히는 얘는 패턴의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옹알옹알옹알 여기에서만 built를 보고 already가 맞잖아요. 이렇게 우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더 맞는 게 있으면 걔가 또 우선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already를 1순위로 넣어서 더블 체크하려고 해석하러 갔는데 after 하고선 뭐뭐하고 나서 뭐뭐한 끝에 얘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냥 방향을 틀어서 마침내 뭐뭐 했다라고 ultimately, finally, 그치? 그래서 얘를 특수부사 구문으로 넣거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최대한 우리 외워봅시다. 그죠? 뭐 시험에 나와서 한 방에 가든 아니면 시험에 나와서 얘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든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맥락의 뉘앙스를 보세요. 뭐뭐하고 나서 뭐뭐한 끝에 마침내 이런 식으로 마침내 드디어 하면서 얘가 다 똑같은 뜻이야. Finally, eventually, ultimately. 그치? 맥락도 보세요. 뭐뭐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죠?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미 이렇게 내가 already를 although, despite라는 양보어들이랑 같이 넣어놨잖아. 이제 토익의 눈을 많이 좀 크게 떠진 친구들은 왜 이 두 개를 같이 넣으셨는지. 그죠? 토익에서는 여기서 옹알이하는 해석으로 쌤 이것도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는 나름 세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실 때란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뭐인 것처럼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맥락의 세트가 있어요. 그쵸? 근데 부사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적으로 힌트는 될 수 있지만 뭐 after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finally를 써야 돼. 그건 아니지. 그죠? 부사 없어도 돼요. 근데 토익에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에 특수부사 구문이 있다. 그치? 그래서 요런 게 눈에 보이면 고민이 훨씬 줄겠죠.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generous, identical, bright, spacious 하면서 형용사 파티가 열렸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어휘 문제냐에 따라서 1순위로 봐야 되는 키워드가 있거든? 그럼 형용사 어휘는 당연히 명사를 1번으로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필 support, 지지, 후원. 그쵸? 얘를 보는 순간 너무 땡기는 거야. 관대한 이란 뜻에. 그치? 어휘 문제에 나는 이 뜻을 몰라요 하고 뜻을 모르고 뭔가 맞출 수 있는 팁, 스킬, 테크닉 없어요. 어휘는 알고는 있어야지. 근데 뭐 4개 다 알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속어가 있으니까. 그치? specious 같은 경우도 많이 보죠? bright
bright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bright 밝은 이란 뜻이고 뭐 spacious 넓은 요런 애들은 support 지지 후원 좀 안 어울리거든. 그지? 그래서 identical 똑같은 동일한. 그지? 그래서 얘는 관대한이라고 해서 보통 generous support, generous contribution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부, 관대한 기부, generous donation 이렇게 뭔가 어휘와 어휘에 뭔가 감각이 살아나면 파트 5의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느낌 오시죠? 지지, 후원, 기부, 기부금 이런 애들이랑 관대한 이란 뜻의 generous 같이 쓴다. 얘는 여러분 파트 7에서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기부 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부, 기부금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쓴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 어휘 문제는 1차적으로 명사를 보시고 내가 공부하고 숙지한 것 중에 이렇게 어휘의 세트가 있었지라고 하면 얘를 1차적으로 1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얘를 1순위로 두시고 그 다음에 맥락을 마무리로 맞춰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프닝이 was only possible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쵸? through 뭘 통해서 사람들의 관대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동사 어휘 문제. 아까 처음에 했던 맥락을 다시 생각해보면 동사 어휘 문제는 1번이 뭐였어? 자타동사 구별. 자타동사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동사라는 걸 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랑 같이 세트로 다니는 전치사 애들을 같이 외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쌤은 instruct 같은 경우는 보통 A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오면서 사람한테 안내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conduct는 실시하다, 하다의 의미로서 얘는 파트 7의 동의어로 do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행동의 do,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보통 뒤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면접을 실시하다, 리서치, 연구조사를 실시하다 이런 식의 얘랑 같이 가는 명사의 세트 발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appear는 이 형식 자동사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얘도 자동사에 포인트를 주셔야죠. 지금 동사 어휘 문제에 뒤에 ly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자동사 자리인가? 라고 생각을 할 했는데 he라는 명사와 the training이라는 명사가 같이 붙어있던 거야. 아니 얘네가 어떻게 붙어있어 여러분? 세상에 the training he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눈치채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요. 생략됐거든요. 그쵸? 그러면 빈칸은 자동사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되는 목적어를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원래 가져갈 수 있는 타동사가 들어가야지. 그쵸? 근데 여러분 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 요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되면 주어가 그대로 있고 동사까지만 즉 불완전한 절이 취해지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진 이유는 이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와 같기 때문이거든. 그럼 지금 나는 이 동사가 원래 있던 명사를 살려서 오면은 이게 the training이라는 목적어가 원래 있었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분 자동사라서 A, C를 지우고 원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B와 D의 싸움으로 봤을 때 conduct는 뒤에 training이라는 목적어와 어울릴 수 있지만 instruct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에 노력을 안 들이고 에너지를 안 들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있게 해야지. 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동사를 외울 때 뜻보다도, 그쵸? 패턴의 우선, 그리고 이 동사의 쓰임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연습은 언제부터 하는 거다? 700에서 이제 고득점, 중급 레벨에서 고득점 올라갈 때 집중적으로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어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자타동사 구별하고요. 패턴 적용 여부 확인한 다음에 해석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 문장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 구조 분석. 내가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걸 알아야 이 동사가 목적어에 있었던 트레이닝과 어울리는 애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언제 채운다?
기초에서 채운다. 그래서 문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결국 해석을 잘하려면 기초부터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 지금 또 나왔어. A, B, C, D 또 동사 어휘 문제 나왔어. 아까 문제 풀면서 어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얼마나 시간 단축과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지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도 쌤이 아까 팁에서 살짝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A, B, C, D에 prohibit 이런 애들은 금지하는 거. 하면 안 돼. obstruct 방해하고 enclose 많이 보시죠? 동봉하다. 그지? terminate 아까 팁에서 뭐랑 같이 썼었지? contract랑 같이 썼었죠. 그쵸? 계약을 만료하다.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라서 지금 뒤에 their lease agreement라는 목적어를 확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사가 있으면 탈락을 시키시고 prohibit은 얘랑 많이 쓰죠. 뭐 하는 거로부터 A를 금지시키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뒤에 목적어를 다 취할 수 있는 타동사애들이라서 해석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동사 어휘 문제를 해석으로 먼저 접근할 땐 여러분 동사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낑긴 애잖아요. 삼형식 동사 기준으로. 그래서 주어에 있는 명사, 목적어에 있는 명사의 힘을 1순위로 받아요. 그 중에서 목적어의 힘이 훨씬 더 크거든. 우리가 아까 트레이닝을 conduct랑 맞춘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사는 뒤에 lease agreement라는 임대 계약서 여기서 agreement가 동의서, 합의서, 계약서 다 되잖아. 그럼 내가 계약서의 개념인 걸 알면 1순위는 terminate. 우리 아까 계약서랑 같이 갔던 동사가 terminate 말고 뭐부터 있었어? 서명의 의미의 sign 있었고 갱신, renew 있었지. 그죠? 그 다음 terminate. 그래서 얘를 계약이 만료되면 이런 식으로 맥락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tenant 뭐예요? 세입자. 세입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조건 뭐 하면 lease agreement 뭐가 계약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죠? 뭐 뒤에는 뭐 without sufficient notice 이런 것들도 이제 세트로 외워주는 거야.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그래서 아니 말 안 해도 계약 끝나면 돈 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lease agreement 보고 terminate 1순위를 올리고 맥락 맞추고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휘 문제는 짝꿍, 이 패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 파트 5 30문제 중에서 진짜 고민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맥락을 맞추고 이런 애들 문제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최대 한 3문제 될까?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알냐 모르냐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포인트긴 하거든. 그치? 일단 여러분 to라는 전치사로 보이겠지? 여기에 명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가 비어있고 콤마가 찍혀있으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 좀 문법 좀 했어요 라고 하면은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목적어 없으면 pp의 개념의 어떤 분사 구문 형태를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여기에 접속사랑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 원래 보어라는 존재가 올 수 있죠. 비동사 뒤에. 보어라는 존재라는 건 형용사 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비동사 뒤에 ing, 비동사 뒤에 pp 이런 식으로 이어진 다음에 절이 오는 건데 얘네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쵸? 아니 이거 없어도 너 맥락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지워버린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꼭 뒤에 ing, pp만 남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어의 형용사도 남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ing, pp가 없긴 하지만 쌤 여기 그냥 전명구로 두고 부사는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죠. 그쵸? 근데 뭔가 하자가 있겠지. 그리고 동사. 동사는 확실히 안 된다. 왜?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해서 지금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안 돼.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럼 명사. 명사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명사가 남으면 주어, 절이 있고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주어랑 동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comparison, 비교, 주어는 이 suitcase라는 짐가방이잖아. 짐가방이랑 comparison, 비교, 동급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탈락시키면 여러분이 헷갈렸다라고 하면은 A와 B를 볼 수 있겠다. 지금 A는 부접, 주어, 비동사까지 생략이 돼서 형용사가 남은 거고 얘는 부사를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요렇게 전명구로 봤단 얘기인데 전명구에서 여러분 투잖아요.
to 뒤에 luggage, 짐이라는 거. 일단 to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뭐야? 어디로라는 어떤 방향성이 너무 짙은 애잖아. 그치? 그래서 luggage로 이렇게 쓰기에는 luggage랑 크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치? 그럼 만약에 안정적으로 갈게요 라고 하면은 luggage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luggage로 뭐 어떻게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치? 그래서 comparable to 명사 요 패턴까지 가지고 갔다 그러면 사실 부사 고민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야? comparable to 명사 뭐뭐와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견줄만한 이란 뜻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뒤에 있는 주어 명사에 대한 수식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suitcase, 짐가방은 짐가방인데 이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luggage, 수화물, 짐가방과 비등한, 즉 견줄만한 이 브랜드의 수케이스가 너무 고급지고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답은 A번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문법 수업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디테일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사절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는 이 포인트 하나도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초에 충실하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법에 포커스를 맞춘 하지만 조금 빈출도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안 돼. 이런 애들이 여러분의 점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중급 레벨의 문법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 커버가 가능해. 요 정도로 확실하게 베이스를 깔려면 여러분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맨 앞에 이제 형용사를 의심하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래도 ing, pp의 분사 개념을 분사구문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문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보자 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이론서, 입문서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LY 파티가 열렸네.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 지금 부사 어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고 이 부사 위치 좀 보세요. 주와 동사 사이의 부사는 동사 꾸미기를 너무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 봤을 때 inspect 아까 팁에서도 정리했는데 기억나세요? 4개 중에서 highly도 정리했었지. considerably는 뭐 너무 좋아하지. 상당히라고 해서 얘는 뭐 증가, 감소, 변화, 발전 이런 애들이랑 친해요. 증가, 감소, 변화, 발전 상당히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뜻으로. 그지? 그리고 highly는 우리 아까 뭐로 했지? highly recommend, 그죠? 아니면 매우라는 뜻으로 highly profitable 이런 맥락으로 세트를 줬고 inspect, 점검하다, 검토하다, 연구하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thoroughly,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휘의 패턴을 지금 최대한 여러분 그래도 이건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런 포인트로 쌤이 정리를 해놨지만 이렇게 정말 세트로 한 방에 정답을 높일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완벽한 대비가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오답노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요런 어휘의 쓰임 짝꿍, 세트 이런 애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독해를 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기지 말고 아, 이런 동사는 이런 부사랑 친하게 쓰는구나. 그럴 때 꼼꼼히 점검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말에서도 어감이 그냥 아주 너무 잘 맞지, 그치? 그래서 그런 애들 이것도 아까 잡았으니까 considerably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급 강조 부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아. 양다리, 삼다리 걸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물론 정답률도 높을 수밖에.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또 다시 돌아온 전접부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여러분 등접으로 알고 있어. 근데 등접이라는 어떤 품사의 포인트보다는 등접이라는 것은 일단 앞뒤의 품사가 병렬구조, 즉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관접속사라고 해서 either A or B. 그러니까 or를 보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또한이란 뜻이야? 이거보다도 일단 얘가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쓰임을 집중적으로 아셔야 돼. 그 다음 while은 접속사밖에 못하는데 얘는 여러분 아까 쌤이랑 while 공부했던 게 뭐였지? while 주어, 현재 진행, 주어, 미래. 그죠? 그 접속사가 while이 미래 시제 주절과 만나면 현재는 현재 진행을 끈다. 요 포인트를 잡았지만 또 이 while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석으로 갔을 때 뜻이 많다는 포인트가 있죠.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긴 하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while을 잘 구워 삶아야 돼. 오케이? outside는 전치사 중에서 뭐로 유명한 애야? 물론 뭐뭐 밖에 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완전 새로운 뜻의 뭐뭐 이외에 라는 뜻도 있죠. 그죠? 뭐뭐 외. 그리고 아까 살짝 했죠? 뭐뭐 없이. 그래서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승인 없이 이런 식으로 뭐뭐 없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접속사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니까 나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지금 to 동사로 시작해서 콤마로 마무리가 되고 뒤에는 볼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지금 이 to부터 hours까지 내가 커버해야 되는 동사가 있는지 봤는데 동사가 없어도 돼.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난 접속사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에 5월이 들어가려면 5월이 들어갈 수는 있죠. 왜? 앞에 명사, 뒤에도 명사니까. 근데 그 명사가 선택권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 그럼 앞에는 special tour of the museum에서 투어. 그죠? 투어고 뒤에는 opening hours니까 영업시간이잖아. 투어와 영업시간을 선택권의 기준으로 줄 일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or도 탈락시키면 결국 전치사의 싸움이구나. 그럼 전치사 어휘 문제로 변질이 되면서 뒤에는 명사랑 찰떡궁을 맞춰야 되는데 without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뭐뭐 없이라고 해서 승인 없이, 허가 없이, 너 없이 못 살아 할 때 뭐뭐 없이. 그죠? 그러면 운영시간 없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운영시간 밖에도 아니고 운영시간 외에 스페셜 투어를 잡으시려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답은 7번의 outside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다? 일단 접속사 소거할 수 있어요. 등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가능한데 앞뒤에 병렬 구조. 만약에 and였다라고 하면 명사와 명사가 결이 같아야 돼. 만약에 but이었다라고 하면 명사와 명사의 결이 반대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선택권의 기준이 아니라서 쌤이 이번에 5월을 버렸고 전치사 어휘 문제구나 라고 했을 때 전치사 어휘 문제는 뒤에 있는 명사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without은 이렇게 거의 세트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without prior notice, 사전 공지 없이, 승인 없이, 허가 없이. 그죠? 그래서 이 without의 뜻만 알아도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outside의 뜻을 뭐뭐 밖에 로고만 알아도 그것도 이상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 외라는 뜻으로도 쓰는구나. 완전 찐 전치사 어휘 문제까지 간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출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outside, 뭐뭐 밖에 말고 뭐뭐 외에 라는 뜻으로 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쌤이 패턴의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쌤의 팁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실력 베이스로 문제를 풀 때 쌤 이거 뭐 너무 쉽던데요? 그래서 막 딱딱딱딱 골랐는데 문제 정답이 다 맞았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본기에 잘 충실하셨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이제 독해 힘을 많이 실으셔야겠죠. 그죠? 근데 문법에 뭔가 빵꾸가 나 있구나 내가 아니면 내가 어휘를 너무 뜻의 위주에서 외우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거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목표 그리고 한 달 목표 시험이 올 때까지 시험 보실 때까지 그런 빈 틈을 찾아서 채우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단기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봬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